제41화 장량과 범증 그리고 제갈량. 장량은 중국사에서 최고의 3대 지혜주머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방을 도운 장량과 유비를 도운 제갈량, 그리고 주원장을 도운 유기 3명이 바로 그 책사들입니다. 모두 한족 정권 창업을 도운 인물들입니다. 즉 중국이 한족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물평이라고 생각됩니다. 몽골족인 징기스칸을 도와 재정을 비롯한 내정을 책임졌던 거란족 출신의 원나라 재상 야율초제나 고빌라이를 도와 낙양성을 건설하며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였던 원나라의 정도전이었던 유병충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칭찬보다는 욕을 더 먹었다고 합니다. 사마천은 장량에 관한 기록을 사기 세가 55권, 유후 세가에 배치하였습니다. 장량의 집안은 조상들이 대대로 한나라에서 재상을 지낸 명문가 출신으로 진시황에 의하여 한나라가 멸망했어도 노비가 3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장량의 인생에서의 변곡점은 황석공을 만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피 끓는 열혈 청년에 지나지 않았던 장량이 자신의 감정보다는 대세를 바라보면서 통찰력 있는 조언으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원숙한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장량은 젊은 시절 자신의 조국 한나라 멸망의 복수를 하기 위하여 동생의 장례식보다는 진시황을 죽이려는 거사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침내 장량은 120근의 철추를 던질 힘센 역사를 구하여 철추를 던지는 저격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장량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름도 바꾸고 400년 후 삼국시대에 여포가 죽었던 하비로 달아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량은 하비의 이교라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거친 삼배옷을 입은 채 그에게 다가와 일부러 신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장량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려가서 내 신을 주오너라. 장량은 의아해하면서도 상대가 노인이었으므로 참고 다리 아래로 내려가 신을 주워왔습니다. 갈수록 태산이라고 노인은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장량은 기왕의 한 수고가 아까워서 몸을 끌어 앉아서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노인은 발을 뻗어 신을 신기게 한 다음 웃으면서 가버렸습니다. 장량은 그저 물끄러미 바라다 보았습니다. 노인은 1, 2쯤 가다가 다시 돌아와 말했습니다. 이놈 실로 가르칠만 하구나. 닷새 뒤 새벽에 여기서 나와 만나자. 장량은 괴이하게 생각했지만 노인이 풍기는 알 수 없는 아우라에 눌렸는지도 모릅니다. 약속한 날에 가보니 노인은 벌써 나와 있었습니다. 노인은 화를 냈습니다. 늙은이와 약속을 하고 뒤늦게 오다니 어찌된 노릇이냐. 그러고는 되돌아가며 다시 말했습니다. 닷새 뒤 좀 더 일찍 나오너라. 닷새가 지나 새벽닭이 울 때 장량은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또 먼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화를 냈습니다. 또 늦게 오니 어찌 된 것이냐. 그곳을 떠나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닷새 뒤 좀 더 일찍 나오너라. 닷새 뒤 장량은 밤이 반도 지나지 않았을 때 그곳으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그곳에 와서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땅히 이같이 해야지. 그러고는 책 한 권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다. 10년 뒤 뜻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13년 뒤 제수 북쪽에서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곡성산 아래의 누런 돌이 바로 나다. 장량이 황석공에게서 받았다는 책은 일부에서는 삼략이라고도 하지만 소소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훗날 한 도적이 장량의 무덤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모두 1336자로 되어 있는데 훗날 송나라 사람 장상향이 이를 출판하여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 책은 원시, 정도, 구인지지, 본독정도, 준의, 안내의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량이 이를 숙독하여 훗날 제왕의 스승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시황이 막강한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던 열혈 청년이었던 장량이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냉정하게 통제하며 때에 맞게 능굴능신하는 인물로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장량이 경쟁자였던 항우의 참모
범증과 비교할 때 양자의 능력은 서로 막상막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량과 범증 모두 상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량은 사기세가 55편에 유후세가로 그 이름과 발자취를 뚜렷하게 남겼음에 비하여 역사의 패자였던 범증은 항우 본기에 항우의 에피소드에 섞여서 지나가는 것처럼 언급되는 정도에 그치고만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범증이 나이 70에 출사하여 항우에게서 아버지의 버금가는 자라는 의미의 아보라고 불리는 대접을 받았었지만 항우가 범증이 강조하였던 것처럼 유방을 죽이지 않고 홍문연에서 유방을 가볍게 생각하여 용서하고 넘어가자 화를 내며 이 소인배 항우와는 함께 천하를 도모할 만하지 않다.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분명 유방일 테니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신하로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량은 이교에서 5번 참는 모습을 보여주어 황석공이 마음을 얻었습니다. 노인이 신발을 주오라고 할 때,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할 때, 약속한 닷새 뒤에 늦게 온다고 가버릴 때, 다시 닷새 뒤 새벽닭이 울 때도 늦게 왔다고 가버릴 때, 마지막으로 밤이 반도 지나지 않았을 때 미리 가서 노인을 기쁘게 했던 장량은 과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던 청년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기회를 포착하는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숙해진 장량에 비하면 나이 70이 넘은 범증에게서는 오히려 그런 유연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 유방은 여기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나라가 멸망시킨 육국의 후손들을 복위시켜 이들에게 관인을 나누어 주면 천하의 덕이가 행해지고 유방은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남면하면서 패왕으로 불릴 것이고 초나라는 반드시 옥깃을 여미고 유방에게 신하처럼 문안을 드릴 것이라며 육국의 관인을 준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놀란 장량은 차근차근 그 문제점을 유방에게 지적합니다. 은나라 탕왕이 하나라 고랑을 몰아내듯이 대왕께서 항우를 사지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토벌하였듯이 항우의 머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주 무왕이 은나라에서 하였듯이 대왕께서 지금 성인의 무덤에 흙을 북돋고 현자의 덕행을 표창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주 무왕이 하였듯이 창고를 열어 돈과 식량을 빈궁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주 무왕이 병거를 고쳐 수레로 바꾸고 병기를 창고에 넣듯이 무력을 버리고 다시는 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주 무왕이 전투용 말을 화산 남쪽에 풀어놓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았듯이 대왕도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주 무왕이 하였듯이 소를 풀어놓고 다시는 군수품 수송용으로 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소. 유방이 7번이나 주 무왕이 했던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현실을 자각하자 장량은 지금 천하의 인재들이 가족과 친지를 버리고 대왕을 따라다니는 진정한 이유는 천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유방이 자신들에게 작은 땅덩어리라도 떼어주기를 밤낮으로 바라기 때문이라고 단언하면서 만일 여기기의 계책을 채택한다면 모든 사업이 그르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천하의 건달이던 유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7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우가 죽고 천하가 안정되자 유방은 장량에게 제나라 지역에서 3만 호의 봉지를 직접 고르라고 특혜를 주었으나 장량은 유후에 봉해진 것으로 족하다며 유방이 제안한 3만 호를 거절합니다. 오히려 유방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지금 천하의 봉지 면적보다 공신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땅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미 봉지를 받은 신하들은 유방과 가까운 자들이지만 오히려 한신 등의 공신은 죽임을 당한 사례를 보고 일부 신하들이 모반을 모의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를 진정시키려면 신하들이 모두 알고 있는 유방이 평소 미워하던 자를 골라 그에게 봉지를 하사하여 신하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결국 유방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옹치를 술자리에 불러 10방 후에 봉하자 신하들 사이의
반란을 도모하던 불호한 기운들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서의 제갈량도 무력의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사표에 표현한 것처럼 뽕나무 800그루와 척박한 밭 15경이 재산 목록이 전부이며 이 정도로 자손들이 생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평소 제갈량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 초연하였음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방의 신하들이 모두 산동 출신들이라 동쪽에 있는 낙양을 수도로 원하였지만 장량은 관중 지방인 서쪽의 장안이 방어의 유리함을 강조하여 결국 유방이 받아들이도록 하였고, 유방이 척부인의 아들로 태자를 바꾸려 하자 후계자 선정 문제에는 신하인 자신이 개입할 수 없다며 나서지 않았으나 여후의 간청으로 평소 유방이 모시려 하였으나 거절당했던 상산사후라는 제하의 선비들을 당시 태자였던 해제의 이름으로 초빙하여 여후의 소원인 후계자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제갈량도 유손을 후주로 옹립하였고, 유손의 생모인 감시를 소열황후로 추대하고 형주에서 익주로 이장하여 유비와 합장한 뒤 이를 종묘와 만천하에 알려 유손의 황권 확립을 탄탄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냉정하게 유비의 양자인 유봉으로 이름을 바꾼 구봉을 계책을 사용하여 맹달과 싸우도록 한 다음 패전하고 돌아왔을 때 스스로 자결하도록 명한 것은 권력의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책량임을 생각하면서도 유봉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느낌도 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동생인 관우를 돕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아들인 유봉을 죽인다는 것은 의형제의 죽음을 이유로 양자를 죽이는 것이 과연 명분에서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면 권력의 비정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갈량이 융중대에서 유비에게 제안한 천하 3분직에는 장쾌한 구상이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100만 병력을 끌어안고 천자를 끼고 제우들을 호령하고 있고, 송건은 강동을 지배한 지 벌써 3대가 지났으니 그들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형주는 경제적 이익이 남해에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오군과 회계군에 닿았고 서쪽으로는 패군과 촉군에 통하고 있으나 그 주인 유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익주는 요새가 튼튼하고 기름진 들판이 천리나 되므로 한고조 유방은 이것을 기초로 제업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 유장은 어리석고 유약합니다. 장군은 황실의 후예로 신인은 천하에 빛나고 영웅들을 받아들이며 현인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만일 형주와 익주를 점거하여 그 요충지를 지키고 서쪽으로 오랑캐들과 조화를 이루며 남쪽으로 월나라와 침묵하고 손공과 명약을 맺고 안으로는 정치를 개혁하며 천하에 변화가 생길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오면 상장 한 명에게 명하여 형주의 군대를 완연과 낙양으로 진군시키고 장군 자신은 익주의 군대를 이끌고 진천으로 출격한다면 폐업이 이루어지고 한나라의 황실은 부흥할 것입니다. 융중대의 구상처럼 형주와 익주를 차지하였으나 형주를 지키는 관우는 송곤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복수전에 나선 일흥대전에서 대패하고 유비는 백제성에서 시리 속에 죽고 말았습니다. 한신은 촉에서 잔도를 수리하는 겉모습으로 위장한 다음 진창으로 출격하여 항우를 패배시켰으나 제갈량은 227년부터 234년까지 5번 도모하였으나 실패하고 오장원에서 사망하였으며 강유가 6차, 7차 북벌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사마천은 평소 장량의 체격이 매우 크리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장량을 그린 화상을 보는 기회를 만나게 되니 그 얼굴 생김새가 여자처럼 예뻤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용모로 사람을 평가하다가 좌우에 관해서는 실수하였듯이 자신도 그런 실수를 하였다고 유후세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장량이 외모는 여자처럼 예쁘고 천성적으로 병이 많았으며 도가의 양생수를 행하면서 곡식을 먹지 않고 1년 동안 두문불출했다고 하였으니 매우 독특한 기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비하면 삼국지의 진수는 제갈량을 묘사하며 키는 8자이며 용모는 매우 위엄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범상치 않은 인물로 평가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제갈량이 전장을 직접 누빈 것에 비하면 장량은 장막 안에 있어서도 건달이었던 유방을 도와
천하의 폐업을 완성시킨 신비로운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